박정희 대통령이 음주를 즐겼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술 바로 이 막걸리. 그것도 배땡땡 막걸리. 맞아. 저거 광고 그랬지. 막걸리를 너무 박정희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막걸리 저거.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네. 거기다 뭐 맥주도 섞고 사이다에서 심지어는 그 위스키 그 시바스 저기 뭐냐 그 땡땡 알죠? 그거까지 섞어가지고 그거를 막걸리에 섞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소주 좋아하셨구나. 막걸리뿐이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했던 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법주. 예. 법주. 이 경주 법주. 법주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나오는구나, 경주를 지금. 대표하는 민속주. 이 경주 법주를 박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네. 제가 최원정 아나운서 옆에 놓은 저 병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얼마나 힘들게 구한 병이게요. 아 그게 그래요? 옛날 왜? 병인가요? 예, 1973년에 시판된 경주 법주 병입니다. 아, 진짜? 예. 다 버텨 전국 방방곡곡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대구의 한 골동품상에서 구한 거예요. 엄청 희한한 걸 구해왔다. 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기 위한 만찬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주류 회사에게 법주를 만들어라 특명을 내립니다. 예, 이 법주는 박 대통령의 크나큰 관심 속에 명약주 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을 깎아줬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손님들에게 한식을 대접할 때 포도주가 아니라 법주. 이 법주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로 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불국사라든지 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절에서 하는 걸 법회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술이라서 법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네. 뭐 진짜 승려들이 마셔서 법주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왕과 귀족들이 제사했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신라의 어떤 귀족이나 화랑들이 즐겨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모든 얘기가 다 카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주법주의 원조는 원래 그 교동법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주 최씨 가문에서 저희 집안에서. 예, 전통적으로 계속 빚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 교동법주가 원래는 경주법주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왔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제 경주법주라는 브랜드로 이제 어떤 유사 제품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술의 이름을 경주 교동법주로 교동법주.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맞아요. 아니, 본캐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경주를 대표하는 술을 좋아했던 박정희 대통령. 뭐 이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마음만큼은 그러네. 진심이었습니다. 경주 거리를 꽉 채운 환영 인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왔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경주를 찾았는데요. 여기 어딜까요? 한창 개발 중인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개발 현장을 찾아서 일일이 지시를 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1979년 드디어 경주 보문 관광단지가 준공돼 시찰하는 박 대통령 그 앞에 익숙한 얼굴 또 있어요.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부녀가 각종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개발 중인 경주를 함께 둘러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 유람선으로 보문 호수를 돌면서 주변의 조경을 살피고 호수 주변 보안 공사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하네요. 여긴 어딜까요? 예나 지금이나 수학여행의 성지로 불리는 그렇습니다. 불국사죠. 환영을 받으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 복장 교련복. 축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야.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사랑.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예. 신기하다. 재밌다. 네. 근데 경주를 아무튼 굉장히 자주 찾으신 거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저런 거 보니까 진짜 경주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됐다고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박정희 정부가 이 경주 개발에 얼마나 이제 사활을 걸었는지 당시에 이제 이 개발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가령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한 43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972년 경주 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 이때 예산으로 잡혔던 돈이 288억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보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얼마나 이 경주 개발에 의지를 갖고 공을 들였는지 고속도로도 보면 그게 사실은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돈도 훨씬 더 덜 들고. 네. 막 삥 휘어져서 저거. 근데 경주를 이렇게 들렸다가는 거는 그냥 관광단지가 아니라 본인이 또 경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면 효율성을 떠나서 본인이 혹시 경주를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학술적인 연구에서도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대구에서 부산을 갈 때 경주로 돌아가는 것이 경주 개발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경주를 경유하도록 결정이 난 시점은 1968년으로 이 경주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1년보다 3년이 빠르거든요. 네. 또 당시에 이제 노선을 정할 때 대구에서 부산 갈 때 하나는 이제 경주로 도는 안이 있었고 그것과 경합했던 안은 마산으로 도는 안이 있었어요. 두 개가 경합을 했고 여기에서 경주가 선택된 것은 거리가 더 짧다. 그래서 더 짧기 때문에 경주로 도는 게 낫다라고 해서 결정이 된 걸 봐서는 뭐 경주 개발과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고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아쉬운 결정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래요. 사실은 도로가 생기면요, 그 앞 안에 있는 유적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경부 고속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최대한 배려를 했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와중에 많은 문화재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했죠. 그때는 그 길 따라서 많은 유적지들이 다 빠짐없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보이세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11일 경주 보문단지에 주한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만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또 경주법주가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일정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맞아요. 예. 그 이틀 전 10월 24일에 박 대통령이 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예. 그해 4월에 1차로 개장했던 보문 관광단지를 다시 점검하고 시찰하러 갔던 거죠. 진짜 사랑이 남달랐네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당시에 경주를 방문해서 건물의 색조 하나하나, 식재된 나무 하나하나를 살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최고의 휴양지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